국민의힘은 도로 친윤당이 됐어요. 예, 비대위원장도 친윤. 첫 단추부터 잘못 꼈네요. 국민의힘은 계엄령을 겪으면서 날벼락을 맞은 셈이지만 이후의 대응을 보면 계엄에 반대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속으론 원했던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이 당이 굴러가는 거 보면 친윤 권영세가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도로 친윤당에 넘어가는 것이다. 예. 반성과 쇄신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여론보다 당의 안정을 앞세운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냥 그대로 당이 그냥 늙어서 쉰내나는 노인정이 되는 거지. 친윤 인사들은 탄핵 찬성 의원들을 겨냥해 쥐새끼, 부역자, 배신자 비난을 퍼붓고 똘똘 뭉치자고 주장을 했다. 여당은 정상화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으니 억지로 단추를 계속 채우더라도 모양새는 기형이 될 수밖에 없다. 딱한 노릇이다. 그래요. 국민의힘이 뭔가 지금 같은 때에 비상사태가 왜 왔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뭔가 잘못 온 건 아닌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된 데에는 그냥 우리가 경상도에만 배지를 달아도 된다. 나머지는 뭐 확장이냐. 우리가 그렇게 머리 쓰면서 꼭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예,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사익, 자기네들의 배지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까지 우파의 아젠다가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하고 이 종북을 어떻게 척결하고 나라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인데 더 이상 우파의 아젠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상도 노인들의 배지를 어떻게 지켜줄 거냐가 이제 우파의 아젠다야. 그리고 이 경상도 노인들은 어떻게 하면 틸트 부분은 노인네들에게 돈을 뜯어먹을까, 후원금을 받을까, 얘네들 어떻게 나한테 그냥 문자로 응원시켜줄까. 이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시적인 나라의 발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어. 서로가 이 의원을 빨아주면 이 의원이 틸트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틸트부 빠는 노인네들 원하는 대로 해준다. 이 관계에서 서로 이어지는 일종의 그냥 팬덤만 남아있는 거지. 이런 훌리건 현상만 남아있으니까 아무런 뭐 우파의 이념이고 뭐고 약속이고 책임이고 이딴 거 지킬 필요가 없어. 도덕이고 윤리고 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제 뭐라고 하지? 이런 껍데기 직업소개서로서의 의미만 있는 거지. 그냥 노인정이야 노인정. 그러면 이런 거를 까야 될 거 아니야. 야, 니들 제정신이냐?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근데 이제는 그런 기능마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차떼기 사건이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뇌물 받은 건 민주당도 매한가지였는데 우리 쪽이 더 많이 액수가 컸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먼저 천막 당사 치고 간 거란 말이야. 그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바꿔야지. 이제 그러지도 않아. 그런 노력도 안 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우파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이래야 우리가 미래를 만들 수가 있어. 근데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무조건 국민의힘을 빨아라? 이런 놈들이야말로 이게 공산당 빨갱이야, 빨갱이. 자, 국민의힘은 사과와 변화도 지금 거부하면서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 완전히 공산당 됐다니까요. 국민의힘이 이번 계엄 사태 때 보여준 거는 무책임했다. 느닷없는 계엄 선포를 해제하기 위해 국회 표결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예, 윤통 탄핵 때는 당론으로 반대를 했다. 반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었다. 그리고 이 친윤계는 반성이 아니라 탄핵에 찬성한 부역자를 색출하겠다고 공산당처럼 난리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빨리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이제 문화까지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를 하루아침에 정치가 불안한 제3세계 국가처럼 만든 책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지 알기 어렵다. 국민 다수의 시선은 외면하고 극단적 일부에게 영합하면서 어떻게 정당으로 존립하려는지도 의문이다. 지금으로선 변화가 아니라 친윤당 세체가 더 강해지는 모습인데 이거를 빨리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공산당화가 돼가고 있다는 점, 1인 독재를 찬양하고 서로 간의 친분으로만 권력을 나눠먹는 이런 공산당 구조를 스스로 타파하지 않는다면 이건 우파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 꼬봉, 민주당 따까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장관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력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상황입니다. 세종 관과에서 뭘 할 수 있겠냐?
한국 경제 비상등이 켜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는 정치권 발언이 지속되면서 고위 공무원조차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뭐 안 돼요. 예. 국무회의 무력화까지 나온다. 이 국무의원들을 몇 명 더 날려버리면 의사 정족수가 11명인데 11명 밑으로 떨어뜨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5명만 날리면 된다. 예.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면 국무회의 자체가 개의할 수가 없다. 총리실 관계자도 국무위원이 계속 탄핵당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게 맞다고 인정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데에 서로가 이제 생각할 게 많죠.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인사권 남발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런 계엄이나 대통령이 문제적인 행위를 할 때 통치행위가 잘못됐을 때 빨리 말려야 돼. 근데 말리지를 못하고 그냥 알아서 하시오 이러고 그냥 버려버리니까 결국에는 대다수의 지금 관련된 장관들이 다 수사 대상으로 올라서 직무 정지 내지는 지금 골로 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 전 이제 남아있는 장관들도 할 수 있는 게 또 없고 나라가 사실은 거의 올스탑이 된 거지. 이건 뭐 정부 셧다운이 셧다운. 그러니까 남은 거는 이거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야. 그럴 거면은 뭐 탄핵을 빨리 시키든지 아니면은 뭐 뭐라도 하든지 뭐 아예 덕수 형님이 정황해갖고 난 못하겠다 그냥 들어 누워버리던가. 그래야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서로 간에 그냥 눈치 보면서 계속 야 어떻게 시간을 끌 수는 없을까? 근데 시간 끈다고 답이 있는 건 또 아니거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정치를 넘어서서 생각하기에는 또 대선이 걸려 있고 정치에 너무 매몰돼서 생각하면은 너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주장을 하게 되고 모두 어렵죠. 예. 자꾸 이제 강조하지만 그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내년 4월이면 임기가 만료가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4명까지 줄어들 수가 있는 거는 더 충격적인 상황인 거야. 한국 사회가 완전 올스탑이 되고 그러면은 막말로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도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홀드 상태 있잖아. 대신에 민주당이 너무나 막강한 힘을 그때부터 갖게 되잖아요. 왜냐면은 헌법재판관 4명이면은 민주당이 탄핵을 걸잖아? 그러면 모두 다 직무 정지야. 영구적으로. 왜냐면 탄핵 심사도 안 하니까 이것도 문제고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다 올스탑이 되기 때문에 한국이란 사회가 멈추는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한테 더 큰 힘을 주고 입법 독재가 시작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저기 나오는 것처럼 국무위원들 다 올스탑 시키고 민주당이 입법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입법으로 그냥 뭐 못할 게 뭐 있어. 입법으로 뭐 다 통과시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틴다고 버텨지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생각을 해야 돼. 나라를 생각해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애매한 타이밍에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이게 이재명만 살려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지. 아니 계엄령을 그냥 내년 한 뭐 5월 6월 달쯤에 했으면은 이재명도 3심 재판 나오고 나서 하던가. 이거 왜 하필 지금 해가지고 뭐 애매하게 만들어놨어. 우리 김용현 이 사람은 정말 그 미스테리한 인물이야. 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체 뭐냐? 뭔데 이 사람은 군인 국방장관까지 올라가가지고 부정선거를 외치고 대통령에게 뭐 충성을 다한답시고 이 계엄령을 갖다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이랬는가? 자기 라인 심기 바쁜 못 말리는 정치 군인이었다. 우리나라 군대가 이렇게 개판이 된 데에는 바로 이런 정치 군인이 더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 검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니야 오히려 군인들이 더 정치적이었다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급기야는 계엄령까지 옆에서 이야기하는 국방장관까지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후배인데 둘이 술친구로서 친하게 지내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나오면서 캠프에 들어가고 과잉 충성으로 이제 유명했다고 합니다. 진급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진급에 실패하면서 저 좌파리 놈들이 나를 이렇게 내쫓았다. 지금 이제 그런 사고를 갖게 됐다라는 거야. 여기서 보면 권력에 집착하는 경향이 자기가 진급에 실패하면서 그리고 진급한 동기가 문재인 때 특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 퇴보 좌파 애들에게 적개심을 갖게 되고 계엄까지 이어지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게 되면서 윤석열 만세를 외치고 그의 첫 번째 임무가 이제 초대 경호처장이었는데 심기경으로 유명했었죠. 뭐 윤통을 향해 국정기조로 바꾸라고 하자 입을 막고 뭐 이렇게 입틀막 해갖고 날아간 거나 카이스트에서 입틀막 단 거 이게 다 이제 김용현의 작품이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대통령의 명령에도 무조건 예스하는 예스맨이었다. 어떤 토도 달지 않았다.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주변에 이제 친한 애들을 죄다 꽂아 넣은 거야. 죄다 꽂아 넣으면서 자기의 어떤 그룹들을 만들고 이 군 내부에 새로운 뭐 하나회나 알자회처럼 충암파 애들을 모아서 정치 군인들을 형성했다 이거지. 군인들이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니까 문제가 된다. 김용현은 장성들부터 모두 자기 편이라 생각하고 마구 휘두르려 했다. 가족끼리 모임을 만들어 특정 인사를 끌어주고 자기 편이 아닌 군인은 쳐냈다. 특정 라인이 군을 장악하는 행태는 이번 일로 없어져야 된다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잘 안 보이는 군인의 모습들이 이제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런 면이 되게 사회적으로 좀 어두운 부분일 수 있고 또 사실 군대가 저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징집을 당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럴수록 더더욱 좀 건전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야 종북 척결 간첩 또 그리고 적의 침략에도 막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저런 인간들이 이제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군 수뇌부가 되면은 만약에 이제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북한과 편먹고 뻘짓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상이라는 것이 건전성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장면들 정치 군인들은 결론적으로 사상이 오염돼 있고 어떤 군대를 이용해, 그러니까 즉 명령에 복종하는 이런 그 군의 특성을 이용해서 정치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정치인을 위한 어떤 군 병력의 활용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로 충성 맹세를 하고 그걸로 이쁨을 받고 그걸로 자기가 좋은 자리로 가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정치 군인들의 특징이잖아요. 그게 이번 사건에서 아주 주요하게 가동됐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을 내쳐야 됐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니까 결국에는 옆에 붙는 애들이 죄다 이상한 그리고 군을 이용한 과격한 행위도 정당화시키는 이런 잘못된 선택까지 가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 주변에 인복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또 따지고 보면 되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좀 바보 같았던 거지. 왜냐면 술 같이 먹고 그냥 뭐 좀 빨아주고 이러면은 막 좋은 자리 하나씩 막 주니까.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런 상황까지 간 걸 보면은 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 인간 관리를 왜 이렇게 못하냐. 사람 볼 줄 모른다. 그런 지적도 할 수 있겠네요.